교도소에서 한국 노래도 많이 배웠어요. 그리고 한국 기도를 많이 봤어요. 한국 기도가 뭐냐면요. 한국 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잡힌 사람들이에요. 운이 안 좋아갖고. 김은실이었나? 은실이었던 것 같아. 되게 이쁘게 생겼는데 한국 노래를 맨날 배워주는 거예요. 사랑을 위하여. 뭐 이른 아침에 이거랑 한 2주 동안 배웠어요. 북한에서는 교도소에서는 노래 한마디라도 했다가 들키는 날에는 그냥 독방이에요. 그런 속에서도 김매매에서 옆에 붙어있으면 손세건대면서 그 다음에 언니 그 다음에 뭐지? 가사가 너무 와닿았어요. 사랑을 위하여. 얼마나 좋아요. 천국의 계단이랑 번 옛말을 해주고 가을동화. 그래서 저 가을동화도 다 외웠잖아요. 택시가 뭐야 하니까 이렇게 차래요. 이렇게 기어다니는 차인데 언니들 아는 거예요. 드라마를 봐서 얘가 택시 타고 막 가는데 얘가 울면서 막 뛰어가서 마지막 헤어졌는데 뭐 나중에 만났는데 그림 그리는데 어쩌고 1년 반 동안 내가 왜 기다리게 되죠? 안 올 거 알아요. 우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갖고 면회를 올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나 때문에 집이 추방도 갔고 거기에서도 적응하시려면 또 힘드셨잖아요. 항상 어느 한 구석에는 안 온다. 집에서 올 수가 없다. 매주 면회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마다 그 철창에 우리가 입방이라고 해요. 저 위에 면식자들이 배낭 다 메고 와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전 365일을 기다린 것 같아요. 멀리서 남자 보면 아 저기 우리 큰오빠 같다고, 또 남자 나이 많은 분 아 저 우리 아버지 온 것 같다고. 네, 결론은 한 번도 안 왔어요. 저는 너무 속상한 게 집에서 막내였잖아요. 그래서 아버지가 진짜 너무 많이 이뻐했었어요. 그래갖고 집에서 근심할까봐 편지를 썼어요. 선생님들이 담배를 피우고 버리면 북한은 이렇게 담배 그 안에 보면 은박지라고 있어요. 바짝바짝 빛나는 거. 이게 허일 같은 게 있는데 한쪽은 하얘요. 연필 있잖아요. 연필을 거의 다 쓴 거 이렇게 딱 손으로 만지기도 힘들고, 진짜 이게 볼펜이라면 연필 있잖아요. 요 정도 남은 걸 버리면 이렇게 안에 들여다보면 안에 연필이 까만 게 조금 있어요. 속심이 있어요. 그럼 그걸 훔쳐갖고 또 와요. 그거다 입에다 침 묻혀갖고 그 종에다가 글을 써요. 이렇게 볼펜이 대한민국 오니까 너무 좋죠. 아무데나 가면 가게에서 이렇게 볼펜 하나씩 주잖아요. 이 비싼 거. 써갖고 제가 비닐에다 거기 말아갖고 간직하고 있었어요. 깜빵 안에다. 근데 편지가 나갈 수가 없어요. 교도소 생활을 밖에 공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가 자꾸 바뀌어요. 저 바뀌면서 조장이 날짜가 돼갖고 저희보다 빨리 나가게 됐어요. 근데 그 조장이 집도 몰라요. 어딘지. 되게 도트러워요. 한국북도 말로 도트럽다가 뭐냐면요. 띡띡띡띡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. 되게 속은 부드러운데 막 겉으로 막 투덜대는 사람들 한국에도 많잖아요. 조장이 뭐 나 편지 좀 집에 갖다 줘. 그럼 조장이 뭐 얘 내가 편지 갖고 나갔다가 내가 다시 교도소 잡혀 들어올 일 있어? 뭐 이렇게 얘기를. 그 어디 말든지 그래요. 나가는 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야 편지 주라 야. 맨날 볼 때마다 달라 그러니까 내가 신경 쓰여서 어디 나가가? 너무 좋아갖고 내 딸보가 이렇게 가방이 있어요. 바느질도 하고 양말도 꺼매고 뭐 이런 그 안에서 이렇게 팍팍 다 뒤져서 제일 밑에 이렇게 빡빡 싼 거 줬어요. 그냥 50%였어요. 갖다 줄 수도 있다. 아니면 내 마음이 이때까지 안 갖다 주겠다다가 왜 갑자기 왔을까? 그러면 가다가 버리더라도 내 마음이 편하라고 그랬나? 와 대박. 집에 그 편지가 어떻게 도착했어요. 2007년 2월 21일 날인가 집에를 도착합니다. 기차 타고 왔는데 뭐 비용이 든 게 없었어요. 저는 저희 입던 옷, 입고 오는 옷 다 팔아먹어갖고 그 돈으로 우리는 퐁퐁가루 사갖고 요만큼 떡 하나 이겨먹고 사탕 한 봉다리를 먹고 이러면서 우리 몇 주 동안 왔거든요. 그래서 우린 돈이 안 들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인수하면서 직결서라는 데 있는데 거기다 인수를 해버리면서 돈을 받아갔어요. 한 사람당 5,000원씩 썼다고. 우리 부모들한테 전화한 거예요. 너네 5,000원 안 가지면 안 될 거가 이렇게. 직결서 이틀인가 잡혀 있었어요. 진짜 한 40명이 이 바글바글바글한데 거기에 똥도 빠겠지 않아놓고 거기다 남자여자 오줌 같이 막 싸고 이런 데 있었어요. 교도소 갔다 오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. 막 두드리고 내가 울면서 막 얘기했어요. 아니 제가 쟤를 다 씻고 왔는데 왜 이렇게 똥간에다 놓고 이럽니까? 저 제가 쟤를 다 씻고 지금 출소돼가지고 나오는 게 안 보입니까? 제가 막 이렇게 평양말을 막 쓰니까 웃으면서 너 해령인데 왜 평양말을 쓰니? 평양에서 살다 오면 평양말을 쓰면 안 됩니까? 막 이지랄하면서 막 되들어갖고 나가서 또 오자마자 되잖아요. 주먹 몇 개 맞고 다시 들어오고. 이틀을 기다렸는데 복도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. 꿈에도 그리웠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작은 오빠랑 큰 오빠가 데리러 온 거예요. 와, 나 오늘 밤 여기서 안 자도 되겠다. 나 아까 목소리 들었는데 우리 오빠네 왔지요? 이러니까 기대기는 박네? 그러면서 나가봤는데 오빠가 있는데 진짜 끌어안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. 특히 작은 오빠랑 제가 되게 저게 있어요. 정이 많이 붙어서. 큰 오빠는 제가 7살 때 군대 가다 나니까 큰 오빠는 진짜 한 13년 만에 처음 보는 아저씨였었어요. 그러다가 자전거 타고 또 3시간 반을 갑니다. 그래 거의 새벽 돼 갖고 집에 도착을 했는데 쌀밥 해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. 딱 도착하는데 엄마는 그 전기도 없는데 신발 찾느라고 막 울면서 신발 찾고 헤매고, 우리 아버지는 신발 찾기 싫으니까 그냥 맨발 뻗고 뛰어 마당까지 그 눈이 엄청 와서 쌍쳤는데 나오셨어요.
오빠 2명은 시내 나 데리러 나오고 자전거 타고 한 3시간 반 정도를 자전거 타고 나 데리러. 북한은 차가 없으니까. 엄마가 내 어디 교도소에 있는지도 모르고 집에 급편지가 갔는데 엄마가 급편지를 꼬깃꼬깃 해갖고 그냥 은박지 덩어리예요. 내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갖고 그거를 다 암송한 거예요. 다 외워갖고 빨래도 돌리고 비도 맞고 이래갖고 애가 덩어리 재서 필 수도 없는 거예요. 그 다 지워지고 연필로 쓰니까 지워지잖아요. 물에 젖으면. 이 밥에 고기 준 다음에 근데 왜 이렇게 영양실조 걸려왔냐고 엄마가 막 가슴 아파서 우셨던 것 같아요. 우리 아버지가 네가 그 말 믿냐? 교도소에서 어떻게 그렇게 쌀밥에 고기 주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. 아버지 엄마 울면서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서 보내냐고. 지금은 한국에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. 다음 시간에는요, 제가 두만강 넘을 때 뒤에서 총을 겨눴어요. 그래갖고 기절해서 두만강에 떠내려가던 얘기랑 중국 와갖고 중국 와서 친구를 만난 얘기랑 많이 들려드릴게요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지금까지 북한 에미나였습니다.